오늘은 변화와 그 변화를 감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리고 오늘 못한 부분은 조금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변화 감지에 대한 얘기 우선적으로 좀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적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화면을 좀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 각자 보고 계실 수도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이제 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혹시 크리스찬이신 분들은 익숙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성경, 구약 성경 시편에 나오는 23번째 장이죠. 보통 시편 27편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쭉 이제 글자를 써서 써놓은 겁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시간은 종교학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 심리학적으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위에서 아래 부분으로 쭉 읽으면서 뭔가 글자 크기가 변했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체크를 좀 해놓는 거예요. 쭉 보다가 여기다, 이 부분이 바로 글자 크기가 변화된 부분이야. 그렇게 딱 몇 개인지 좀 찝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세요. 셌을 때 글자 크기가 딱 변하는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 일종의. 딱 변하는 포인트가 몇 개나 되는지를 지금 한번 세보세요. 조금 기다려 드릴 테니까. 자, 어느 정도 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몇 분한테 좀 질문을 해볼게요. 하은 씨 계신가요, 최하은? 나왔어요. 이렇게 결석한 사람을 선생님들은 잘 부르죠? 지영 씨 오셨죠? 네. 네네. 지영 씨. 한번 몇 개요? 포인트가 몇 개였어요? 변화의 포인트. 5개. 5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연 씨, 김수연. 네. 네, 몇 개예요? 저도 5개요. 5개. 그 다음에 수지 씨. 네. 예, 몇 개예요? 4개. 4개. 이제 다른 의견이 좀 나왔네. 그러면은 다은 씨, 곽다은. 예, 몇 개예요? 4개. 5개 2명, 4개 2명이에요. 한 명만 더 물어볼까? 이다한, 다한씨. 예, 몇 개예요? 저 3개. 3개. 이게 결판이 안 나네, 그러면. 5개 2명, 4개 2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소수 의견으로 3개가 있었고. 근데 제가 진실을 알려드리자면은, 이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 지금 줄수만큼이 정답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포인트를 잡기를 5개, 4개 이제 지금 우리 반에서 최대 포인트는 5개였어요. 근데 사실은 다 변하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까지 한 줄 한 줄 내려올수록 조금씩 계속 커지고 있어요. 못 믿기죠? 근데 이건 컴퓨터로 그렇게 프로그래밍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변화가 눈에 띄는 그런 수준이 조금씩 다르다. 실제로 컴퓨터는 뭔가를 조금씩 변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 이 글씨처럼 조금씩 뭔가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조금씩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두운 공간을 조금씩 밝게 만들 수도 있고, 밝은 공간을 조금씩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냄새를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퍼뜨려 나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냄새를 아주 조금씩 제거해 나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조금씩 변할 때 그거를 다 알아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특정한 포인트, 임계점을 넘어서야 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이제 절대역치에 대해서 배우면서 50%의 사람들이 다 그 자극이 있다고 하는 포인트를 배웠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임계점이죠. 근데 이 부분은 변화, 오늘 부분은 변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극은 일단 있어. 어떤 자극이 있다는 건 이미 알아요. 어떤 소리가 있고 빛이 있고 지금처럼 어떤 크기의 물체가 있고 글자가 있고 어떤 색이 있고 자극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 어떤 냄새가 있고 맛이 있다는 건 알아. 근데 그 맛이 바뀌었다. 소리가 바뀌었다. 냄새가 달라졌다. 그 달라지는 걸 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달라지는 걸 감지하는 부분도 어떤 임계점이 넘어가야 돼요. 그거를 이 글씨 크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감지하는 부분, 어떤 자극이 있다 없다는 걸 감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자극이 있는 상태에서 이전과 달라졌다 아니다. 지금 뭔가 변화가 있다 없다. 그걸 감지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차이 역치 또는 상대 역치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자극의 강도, 그러니까 이제 빛이나 소리나 어떤 맛이나 냄새 이런 것들이죠. 다 물리적인 자극의 강도. 물론 이제 맛이나 냄새는 화학적이에요. 화학적 변화죠. 근데 빛과 소리는 물리적인 변화고. 이런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어떤 자극의 강도가 변한다고 해서 인간이 그 자극의 변화를 다 인식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변화가 있을 때만 변화라고 인식합니다. 지금 여기 형광등이 밝게 들어와 있는데 이 이미 밝게 들어와 있는 형광등에 촛불만한 작은 불빛을 추가한다고 해서 뭔가 빛의 밝기가 있네 그렇게 느끼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비롯해서 이 공간에 있는 어떤 프로젝터 돌아가는 소리, 이 소음들이 이미 존재하는데 아주 자꾸 미세한 누군가가 숨소리를 여기에 더한다고 해서 뭔가 지금 이 공간의 소리가 좀 달라졌네. 소음이 좀 심해졌네. 그렇게 느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바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큰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면 변화가 생겼다. 또 지금도 미세하게 뭔가 이 학교가 약간 떨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떨림을 감지하지 못하죠. 근데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진동이 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걸 감지해 냅니다, 이제. 또 이 공간에 지금 냄새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향수를 진하게 뿌린 사람이 들어와서 딱 앉았는데 그게 이 공간의 냄새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아주 강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변화였어. 그러면은 이 공간의 냄새가 바뀌었구나. 그때 돼서야 이제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민감하다기보다는 이제 다소 좀 둔감한 거죠. 차이를 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차이를 다 감지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모든 차이를 다 감지하는 게 유익했으면은 그렇게 진화했을까? 과연 모든 차이를 또 다 감지한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능력들 중에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면 왜 그렇지? 왜 그렇게 진화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뭔가 능력이 부족한 게 사실은 이득일 때도 있는 거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차이를 다 감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조금만 소리가 달라져도 민감하게 확 내 주의를 뺏기게 되고 또 주변에서 진동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게 뭐야 누가 다리 떨어 이렇게 확 바로 알아차리게 되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다가와서 우와 이렇게 했을 때 놀라듯이 계속 그런 식으로 변화를 감지해서 놀라게 되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조금만 냄새가 달라져도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조금만 빛의 변화가 있어도 뭐야 빛의 조도가 왜 이렇게 계속 달라져? 왜 이렇게 밝았다 어두웠다 해? 지금 요 불빛도 조금씩 깜빡깜빡거리는 게 있을 거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 눈은 또는 더 정확하게 우리 뇌가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미세하게 깜빡깜빡깜빡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다 일일이 감지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신경 쓰일 거예요. 또 밖에서도 막 미세한 소리가 계속 울리고 바람 소리 울려대고 창문에 이게 또 바람이 딱 충격을 가해서 조금씩 지금 진동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럼 미세한 진동이 있는 것마다 다 알아차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그냥 이건 가상적인 거죠. 만약에 이런 가상적인 초민감 시스템을 가진 인간, 너무 민감한 거지. 초민감, 슈퍼 울트라 뭐 옛날 사람 얘기 나오죠. 슈퍼 울트라 뭐 초특급 뭐 어쩌고 저쩌고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또 신경 쓰면은 자기 개발이라는 것도 잘 못하게 될 거고, 또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엄청난 거대한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문명을 당연히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뭐 쓸데없는 거에 변화에 계속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낭비한 나머지 건설적인 일들을 잘 못했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적당히 적당한 수준에서 변화를 감지하도록 진화한 거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왜 모든 변화를 우리가 다 감지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우리 뇌는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불만스러운 요건이 아니라 그게 좋은 요건인 거죠, 사실. 우리의 생존과 번영과 생산적인 일과 효율적인 삶과 건설적인 문명을 건설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공동체에 기여하고 여러분들의 시대를 더 멋있는 시대로 만들어가는 것에 오히려 기여하는 요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만스럽고 나쁜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수준 이상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또 적당한 수준 이상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버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버리고 더 다른 중요한 일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더 다른 중요한 일들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두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이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인간이 어떤 기준을 꼭 충족해야 그걸 넘어서야 감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 생존과 번영에 사실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변했다고 우리는 변화를 감지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그 감각의 양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각의 양상이라는 것은 이게 시각 자극인지 청각 자극인지 또 화학적인 냄새나 어떻게 보면은 그 맛에 대한 자극인지 또 무게에 대한 자극인지 뭐 이런 종류에 따라서 무게냐 또 거리냐 이런 것에 따라서 변화를 감지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런 각각의 자극 양상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느껴지는 만큼의 그 수준, 이 정도 변화해야 그 변화가 있었다라고 우리 인간이 감지하게 되는 그 수준을 조금 이거는 저는 멋있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최소 가지 차이, just noticeable difference. 그래서 JND라고 심리학자들이 그냥 줄여서 많이 부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좀 아는 척하고 싶으면 JND 이런 말 좀 쓰는데요. 너 JND 알아? 뭐 이러면서 최소 가지 차이요. just noticeable difference 뭐 이래가면서 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심리학은 그런 것 같아. 좀 되게 별거 아닌 얘기인데 용어를 막 이렇게 막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있어 보이게 좀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JND입니다. 최소 가지 차이. 그러니까 뭐 영어로도 그렇고 이 한자로 표현한 우리말로도 그렇고 그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그 변화의 수준, 그 변화의 기준이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뭐 그 애인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할지도 모르겠네. 아니면 지금도 이미 많이 하고 있나? 또 요즘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머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 많이 자르게 하면 되게 싫어요. 막 쭉. 미용실 갔다 왔는데 저는 변화를 모르겠어요. 본인은 잘랐대. 본인은 너 미용실 갔다 온 거 맞아? 내가 돈 뭐 18,000원, 20,000원씩 하잖아요. 요즘에 커트 한 번 하려면. 돈 주고서 분명히 그
돈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돈도 아니라 내 돈을 쓰고서 미용실을 갔다 왔는데 최소 가지 차이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변화했다는 걸 모르겠어. 근데 계속 이제 말다툼하는 거죠. 너 잘랐어? 잘랐대. 어디를 잘랐어? 그 앞머리를 잘랐대. 앞머리 어디를 잘랐는데 조금 잘랐대.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본인은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변화를 알겠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이것도 많이 자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 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이죠. 저한테는 JND에 이르지 않았는데 제 아들내미한테는 이게 JND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이 애인들끼리도 이게 이제 보통 뭔가 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질문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하나 꼬투리 잡고 싶을 때 예전에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제 긴장하죠. 제가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그러면 JND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JND를 찾아야 된다. 최소 가지 차이가 어디인가 막 이렇게 심리학자로서 머리를 굴리면서 찾는데 이거 못 찾으면 이제 그날 하루 피곤해지는 거죠. 너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제 막 이게 JND의 문제가 사랑에 대한 얘기로까지 막 이제 번지게 돼요. 하여튼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게 최소 가지 차이예요. 그런 걸 감지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런 최소 가지 차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론을 두 학자, 베버라는 학자와 페크너라는 두 학자가 공동 연구를 해서 이제 법칙으로 하나 정립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최소 가지 차이는 그냥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양이 변한다고 해서 그 변화를 지각하는 게 아니다. 특정한 비율만큼 변해야 우리는 변화를 지각한다. 특히 소리에 따라서 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비율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또 이 어떤 광도죠, 조도. 이 빛의 변화는 또 비율이 달라요. 얼마만큼이 변해야 몇 퍼센트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변해야 그 자극이 변했다고 감지하는지가 좀 다릅니다. 또 화학적인 자극인 맛하고 냄새 같은 것도 이건 또 소리랑 빛하고 달라요. 특정한 비율만큼 또 변해야 우리는 그게 변했다고 감지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베버와 페크너가 같이 연구를 해서 일정한 비율만큼 변해야 우리는 그 변화를 감지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놨는데 하나씩 보면은 일단 빛은요 8%가 변해야 돼요. 8%. 8%가 변해야 우리는 변했다고 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시험 문제에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냈죠. 지금 촛불이 100개가 있다. 촛불이 100개가 있는데 촛불 몇 개를 더 켜야 몇 개 이상을 더 켜야 밝아졌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겠느냐. 그건 답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8개가 되는 거야. 8%가 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빛을 럭스 단위로 말했을 때 100럭스다라고 그냥 대충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공간에 있는 빛이 100럭스라면은 뭔가 어두워졌는데? 라고 하면은 8럭스 밑으로 뭔가 조도가 떨어지거나 형광등 하나가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형광등이 나갔는데 8럭스 밑으로 나가진 않았어. 형광등 하나가 8%의 변화를 8%의 변화가 아니라 6% 정도의 변화만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형광등 하나 꺼졌다고 해서 뭐 별 차이 잘 못 느껴요. 근데 이런 이제 공간이 좁은 곳의 형광등은 하나만 나가도 금방 어두운 거 느껴지죠. 근데 대형 강당 같은 곳에서는 뭐 요 정도 형광등 하나 나갔다고 해서 대형 강당의 빛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졌네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는 강도와 주파수의 측면으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소리의 강도, 그러니까 볼륨이죠. 볼륨이 크냐 낮으냐. 볼륨이 크냐 낮으냐는 5%가 변해야 느낍니다. 그러니까는 TV에서 볼륨 같은 거 조절할 때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니까 한 칸 올리면 커지고 한 칸 내리면 작아지는 건데 그게 요런 걸 지금 반영하고 있을 거예요. 5%씩 올라가고
또 5%씩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볼륨 100이었으면 105가 돼야 우리는 변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105가 됐으면 그 105에서 또 5%가 늘어나야 돼. 예. 그리고 주파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말을 빠르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의 빠르기 같은 거는 최소 가지 차이가 되게 민감하죠. 우리는 말이 빠르기가 조금만 빨라져도 금방 빨라졌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1%만 바뀌어도.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라도 강도는 5%가 변해야 되는데 빠르기는 1%만 변해도 감지를 합니다. 근데 가장 둔감한 부분은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에 우리는 좀 둔감한 편이에요. 맛이나 향기에 둔감합니다. 누가 향수 뿌리고 왔을 때 처음에 그 향수 냄새를 맡고 나서 향수 냄새가 더 진해졌는데? 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15%가 늘어나야 돼요. 예. 또 김치 냄새가 서서히 퍼져나갈 때는 잘 모르다가 김치 냄새가 15%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에 대해서는 이런 빛이나 소리라는 물리적인 자극에 비해서는 훨씬 둔감하죠. 변화를 잘 감지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주변에 나쁜 냄새, 악취 같은 거에 나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부분에 계속 이제 민감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별히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그리고 소금의 농도 같은 경우 20%가 증가해야 짜졌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설렁탕에 소금을 조금씩 넣을 때는 20% 이상 증가하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더 짭짤해졌는지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20%가 딱 넘어가면은 갑자기 짜질 때가 있거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막 소금을 이거 왜 맛이 안 느껴져?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이 화학적인 반응에 원래도 둔감한데 더 둔감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막 치다가 갑자기 짜져가지고 이제 막 그 물 붓고 막 설렁탕에 이런 분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소금의 농도 같은 거를 파악할 때 변화를 감지하기까지가 20%나 변해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무게 같은 거는 조금만 늘어도 금방 느끼죠. 2%만 늘어나도 우리는 금방 느낍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 같은 거는 아까 소리 주파수랑 되게 비슷하죠. 1%만 변화해도 전기 충격은 세졌다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되게 나쁜 거긴 한데, 전기 충격이 그래서 옛날에 나쁜 사람들이 고문하는 도구로 많이 썼던 게 조금만 늘어나도 고통을 확 늘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옛날에 이 전기 충격 같은 거를 고문 도구로 많이 썼던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조금 하고요. 요 변화에 적응하는 내용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